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재무 문제들이 있죠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님들 발목을 잡는 두 가지 문제, 그리고 이걸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요,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재무 문제에 딱 갇혀버린 느낌을 받으시곤 합니다. 자,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데요. 이게 참 뭐랄까 유령 같은 빚이에요. 사실 리베이트처럼 사업상 필요해서 나간 돈인데도 서류상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면 전부 대표님 개인의 빚이 되는 거죠. 실제로 쓴 돈이 아닌데도요. 그리고 또 하나, 차명 주식이 있습니다. 예전은 법인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지인들 이름 빌려서 주주 명부에 올리고 그랬잖아요. 그게 이제 와서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.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액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정말 악몽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까지 총 6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족쇄는 말이죠. 도대체 어떻게, 왜 우리 발목에 채워지게 되는 걸까요? 사실 대부분은요,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뭐 리베이트를 줘야 하거나 대출 연장 때문에 장부를 좀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.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. 차명 주식도 마찬가지고요.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다 위험 요소가 되어 있는 거죠. 대표님들이 이 가지급금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바로 이 4.6%라는 인정이자입니다. 이건 그냥 회사 돈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.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말 큰 재정적 압박이죠. 이렇게나 뿌리 깊고 복잡한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될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. 파산하면 보통 실패나 끝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일종의 리셋 버튼으로 보는 거죠. 합법적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.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.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. 회사, 즉 법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사라지면 그럼 그 회사에 딸려있던 골치 아픈 부채나 주주 문제 같은 것들도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핵심 열쇠를 한번 보시죠. 특히 가지급금 문제를 푸는 데는요, 정말 마법의 열쇠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환가 포기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딱 보니까 이 돈은 대표이사한테 받아내기 힘들겠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받아내는 걸 포기해버리는 결정이에요. 이게 바로 대표님을 가지급금의 늪에서 구해줄 결정적인 장치입니다. 물론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. 명확한 절차가 있습니다.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고 대표님 개인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또 그 돈이 사실은 사업 때문에 쓰였다는 걸 입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서 이 채권은 추심 포기!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. 정말 법적 절차를 통해 재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주 멋진 방법 아닌가요? 가지급금은 이렇게 환가 포기라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. 차명 주식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해결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.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그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말 그대로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.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치도 없어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내 주식 사줘라며 거액을 요구하던 것도,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던 것도, 장부 보자고 괴롭히던 것도 전부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. 어떤 협상이나 골치 아픈 소송 없이도 이 모든 분쟁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. 이 방법 정말 강력하죠?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바로 연대 보증입니다. 이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. 만약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선 빚이 없다? 그럼 회사 빚은 그냥 회사랑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. 깨끗하게요.
하지만 만약 연대보증에 걸려 있다면 그 빚은 전부 대표님 개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죠. 그래서 우리 회사 빚 중에 어떤 게 연대보증이 있고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보통 기보나 신보 같은 정책 자금은 연대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. 반대로 법인카드나 리스 같은 건 거의 100% 연대보증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만약 이 연대보증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다면요. 이 파산 절차는 결코 끝이나 파괴가 아닙니다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멋진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 절차 자체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. 특히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서 보통 1년 안에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곤 합니다. 결국 이 전략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이거예요. 과거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더 건강한 새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.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과연 회사의 좋은 마무리는 무엇일까? 어쩌면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